박은정은 대한민국의 검사입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소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작성했던 엄정한 감찰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12부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총장 감찰 관련 보수 시민단체 등의 박은정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은정 검사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검찰은 박은정 검사를 탈탈 털며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윤 전 총장 현 대통령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입니다. 지금 달라진 것은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뿐입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소한 1심 변호인을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해촉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해 8월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을 풀어서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처럼 비번을 풀지 않거나 수사검사와 몸싸움을 벌이며 일어난 해프닝을 복직폭행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비위를 숨기지도 않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뭐가 부족했는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노부모가 거주하는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욕적 행태들을 국민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윤석열은 말했습니다.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이렇게 법을 소금같이 운용하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 위협을 당하고 사라지면서 세상의 법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이 그랬습니다. 약자들을 위해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박은정 검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9기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0년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2년 2월 18대 국회의원 나경원의 배우자이자 판사인 김재호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었다는 양심 선언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나경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리저리 출세길이 열려있던 의원이었는데 그런 나요한 배우자의 문제를 세상 안에 던지며 당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증폭되었습니다. 이 양심 선언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심, 회의와 성찰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 16강의 기쁨을 뒤로하고 우리 국민이 분노했던 이유는 바로 심판에 공정하지 못한 판정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코너킥을 허용하지 않았던 심판과 브라질에 주어진 두 번째 페널티킥은 이리저리 보아도 판세를 뒤엎어버리는 잘못된 판정이었습니다. 축구에서조차도 판정 시비가 이렇게 큰 문제로 비화하는데 하물며 나라의 운영과 심판의 업무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뒤에서 기소를 해라 말아라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윤 정부의 쓸모없는 정치검찰들은 이러한 박은정 검사를 잡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래서 박은정 검사는 칼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검객, 그의 칼은 약자들을 위한 칼이었습니다.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1월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 임명된 박은정 검사를 친정권 정치검사로 분류했습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의 실무자로서 적극 감찰했습니다. 윤석열은 주요 사건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과 같은 세 가지 사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징계위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돌려갈 수만 있다면 여기서 만약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지금의 촛불처럼 들고 일어나 징계위에 미약한 징계를 나무라고 면직 처분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낼 수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늘 지난 후에 돌아보면 만약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더라면이라는 가정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같이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그랬고, 추미애 장관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가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시장, 노회찬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한동훈 같은 사람을 법을 관리하는 장관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후약 방문은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든다와 같은 말입니다. 중국 전환시대 유양이 편찬한 전국체계 망연모래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친다는 뜻입니다. 양을 이미 잃고 난 뒤에 우리를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 마치고 말 잃고 마구간 고친다, 시우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같은 고사성어는 사전 대비가 없으면 큰 화를 입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경제범죄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씨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다른 피의자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의 아내는 수사도 기소도 예외가 되었습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만한 얘기인데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면제된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